띵절. 그거 아직 안 달했어. 평범한 세 모녀가 있습니다. 그냥 입을게. 비록 아빠는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생활력 강한 엄마와 그 밑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란 두 자매, 언니 만지와 동생 천지. 계란 이쁘게 붙여줬다. 만지, 천지한테 좀 배워.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런데 평소엔 뭐 사달라고 한 적도 없던 늘 어른스럽고 착했던 천지가 엄마, 나 MP3 사줘. 뜬금없이 mp3를 사달라고 졸랐는데요. 갑자기 왜?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서. 무슨 이유가 그래? 요즘 애들은 다 했으니까 너도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냥 핸드폰으로 들으면 되지. 요즘에 누가 MP3로 듣냐. 천지야 왜? 나 모자 떠줘. 내 털 실러. 그러더니 mp3도 모자라 갑자기 털모자를 떠달라는 천지. 네가 집에 가서 뭘로 사냐고 좀 물어봐. 천지 목소리가 좀 걸려. 아 몰라, 나 학원 가야 돼. 하지만 잠시 후 천지가 죽었다. 과연 이 어린 소녀에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천지 아빠, 천지 만나면 왜 그랬느냐고 묻지 마. 백사모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천지가 세상을 떠난 후 급하게 이사를 나오게 된 오늘의 주인공 현숙. 그녀는 만지와 함께 이곳 초원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좁기도 좁고 많이 낡기도 낡은 이곳. 심지어 쥐까지 득실거렸는데요. 그때 나타난 웬 남자. 정진수 의자. 누구세요? 이 아닌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추상박. 일단 이 베란다 문은 닫겠습니다. 쥐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듬직하지 않냐? 너무 커요, 사이즈가. 저런. 제 천지 친구 같은데. 이 아파트 단지엔 조금 특별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신각달 화연이네. 천지의 친구인 화연. 천지 왜 그랬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 의연한 척, 아무리 감추려고 애써봐도 그들은 천지가 도대체 왜 단 한 장의 유서도 없이 떠난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 속이 타들어만 갔는데요. 뭐야 너? 이거 이천수한테 빌린 거라서요. 언제 빌린 건데? 한 3달쯤 됐나? 3달? 달란 말이 없어서. 다음날 학교에 간 만지는 천지의 교실을 찾아갔다. 화연이랑 이천수 단짝이잖아요. 우연치 않게 화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나 천지 언니야. 천지의 단짝이라는 이 소녀 화연. 이따 학교 끝나고 잠깐 볼까? 만지는 천지와 화연이 함께 있던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쟤 어때? 귀여운데? 그렇게 화연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만지. 천지랑 단짝이었다며. 초등 때부터 친구였던 거지. 단짝은 아니에요. 이 소녀에게서 풍기는 묘한 분위기. 수행평가 때 천지가 좀 화난 것 같았어요. 화연은 천지와 수행평가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흔히 쓰이는 선입견 조장 방법을 알아보자. 칭찬을 베이스로 깔고 모함을 포인트로 주기. 사람들은 베이스보다 포인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쟤 공부 잘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멍청하다. 조잡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살인자는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해줘야겠다. 그녀의 얘기를 듣다 mp3에 대해 묻는 만지. 저랑 선물 교환하기로 해서 그랬을 거예요. 좀 세다. 싼 것도 많은데. 등신. 등신같이 싼 것도 있다는데 고민하다. 유서도 좀 찾아보고. 유서 없다던데. 없긴 왜 없겠니? 이제 슬슬 시작해보든가 말든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화연. 아직도 꽁한 거야? 내가 전에 초등학교 때 천지 왕따라고 했던 거 정정했지? 응. 우리 절친각서 쓰자. 천지는 그렇게 얼떨결에 화연이 제안한 절친각서에 사인을 해버립니다. 너 나 mp3 주기란 거 있지? 절친 기념으로 주라. 난 너한테 디카 줄게. 다음날 학교 선생님은 천지의 물건들을 갖다 주라며 화연에게 부탁하는데요. 천지가 좀 숨막혔어요. 상자 안으로 넣어. 천지는 친구 저밖에 없어요. 너 때문에 너밖에 없었던 건 아니고? 들고 오느라 수고했어. 한편 현숙은 잠깐 만나던 남친이 있었습니다. 눈이 물어온 거 아니야? 그저 그지 새끼. 딱 봐도 양아냄새 풀풀 풍기는 우리의 동일하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현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숙은 그를 뻥 하고 차버렸었는데 이후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집착하며 매달렸는데요. 나 정말 씨. 그때 등장한 우리의 정진수 의장. 띠로리. 그 시각 학교에 등교한 화연. 천지가 죽은 이후 반 친구들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가 천지 아빠 자살했다 그랬지. 그 중에서도 만지의 친구인 미란이의 동생 미란은 대놓고 화연을 까기 시작합니다. 우리 언니가 만지 언니 친구인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왜 자살이냐고. 우리 언니 열받아 팔짝 뛰더라.
기억이 잘 안 나서. 맞잖아. 하연이 네가 그랬어. 맞은 만지 언니한테 말해. 나야 불쌍해서 놀아주기라도 했지. 넌 천지하고 상종이나 했냐? 뚝배기. 어쩜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괴롭히냐? 나 같아도 자살했겠다. 천지 살아있을 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들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나만 나쁜 년이다! 화연은 천지의 죽음에 대한 모든 화살을 온전히 홀로 받아내야만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천지도 오지? 천지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걔 어렸을 때 아빠가 죽었거든. 그리고 바로 그 생일날의 기억을 또다시 회상하는 화연. 왔어? 좀 늦었네. 3시 아니었어? 이자를 쓴다는 걸 3자를 썼나? 미안. 그때 그 일이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님 자신이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였을까요? 화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만지 언니는 어때? 미란이와 미라의 집. 너 하연이랑 안 좋은 일 있었니? 걔가 천지 얼마나 괴롭혔는데. 너도 천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너 솔직히 천지랑 친구하기도 싫고 안 하기도 좀 그랬는데 천지가 죽었어. 괜히 찔리니까 화연이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미란이는 만지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더더욱 신경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내 모습을 드러낸 그녀들의 아빠. 라면 좀 갖고 와라. 바로 동일 아재. 입에 찍찍이를 달았나? 그렇게 쩍쩍거리는. 들려있냐나. 두 집안은 그렇게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었죠. 이발 앞에 또안 반대 양말. 언니, 나 저 옆엔 알아. 다음날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 너나 나나 집안 살림하기도 힘든데 무슨 손님이냐, 성가시게. 네 엄마랑 우리 아빠 얘기야. 동생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미란이는 만지를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네 엄마 만나는 사람 없어? 있었어. 알고 보니 양아치였대. 그 양아치 우리 아빠야. 그리고 사실 자신의 부모들이 만났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마는데요. 우리 엄마 네 엄마 일 몰랐대. 네 아빠가 예전에 죽었다 그랬대.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나쁜 새끼. 천지가 두 사람 일을 알았니? 그런데 만지가 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크게 당황하는 미라. 그런 아빠 둔 거 쪽팔려서 말 못했어요. 우리 반에 박미소라고 있는데 따당하거든. 만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죠. 다 당할만 하니까 당하지. 언닌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친구 없어? 그런 애하고는 친구를 하지 마. 친구 아래가 그런 애밖에 없으면? 그럼 그냥 혼자 다녀. 그럼 난 누구랑 놀아? 사실 천지는 자신에게 힘들다는 말을 했었다는 것을. 엄마, 나 너무 나쁜 언니였던 것 같아. 나도 나쁜 엄마. 그리고 자신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너무나 무심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도 알아야겠어. 만지는 도대체 무엇이 천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었던 것인지 꼭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천지 아신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만지는 우연히 옆집 정진수 아니 상박 아저씨가 종종 혼자 있는 천지를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 그렇게 공부를 싫어하면서 왜? 성적이 좋아야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니까요. 안 그러면 제 말은 항상 공중분해돼요. 상박에게서 듣는 미처 알지 못했던 천지에 대한 이야기들. 유언이 없는 건 묻지도 알지도 말아달라는 건지 제발 알아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서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만지는 동생에게 무심했던 자신의 모습에 더욱더 죄책감이 몰려왔죠. 그 시각 일을 하고 있던 현숙은 드디어 그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던 천지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메모지. 나 아파. 학교 안 가면 안 돼?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 현숙 또한 지난 날을 생각했죠. 하연이라는 애가 천지를 좀 괴롭히는 것 같아서요.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애를 영특하게는 키워도 영악하게 키우면 안 되죠. 애를 곰처럼 키운 당신이 잘못이지. 천지야, 반찬도 없는데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나는 짜장면이 너무 싫어. 짜장면 때문에 나 죽을 거야. 천지는 분명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것을. 괜찮아? 차마 그 얘기를 자신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었다는 사실을요. 그 안에 봐. 천지가 남긴 편지 있어. 털실 속에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말들을 숨겨놓은 천지. 항상 부러웠던 우리 언니. 내가 멀리 떠나도 잊으면 안 돼. 5개의 봉인실 중 2번째. 만지는 동생이 남긴 마지막 짧은 인사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화연인의 보신각을 찾아간 현숙. 속이야 알 익었지만 날 때 가지고 나온 밥그릇이 고만한가 보다 혀야죠 뭐. 가지고 나온 밥그릇은 그냥저냥 했던 모양인데 누가 자꾸 죄를 뿌렸나 보더라고요. 그녀는 천지가 화연이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라며 mp3를 건네주었는데요. 화연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천지 엄마, 사과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네는 묵직한 한마디. 말로 하는 사과는요, 용서가 가능할 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건 그거 저 스물구멍 파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나는 사과했어. 그 옆엔 내가 안 받았지. 그럴 거잖아.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여기로 이사 왔는지. 당신들 평생 내 얼굴 보면서 살아봐. 그녀는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그들에게 자신을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되돌려주려 했던 것이었죠. 한편 그 시각 화연은 자신의 사물함에서 바로 그 천지의 털뭉치를 발견하고 맙니다. 화장실 같이 가자. 안 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반 친구들 모두에게 손절을 당한 상태였고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천지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중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라는 그 털뭉치를 보고 천지와 있었던 일을 회상하죠. 진짜 그냥 사과경 뜨는 거야? 담임이 시키대. 나한테 말 걸라고. 아니.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천지에게 유일하게 다가가 주었던 미라. 여기 너무 좋다. 나 매일 와도 돼? 그럼. 모두가 천지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 미라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대해주었고 둘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었습니다. 천지의 입장에선 둘도 없는 하나뿐인 친구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미라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으니 아 이번엔 진짜야. 진짜 죽었다니까. 꺼져. 아빠가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 엄마가 죽는 날까지 다른 여자랑 비교하더니 겨우 이런 여자였어? 미라는 딴 여자를 만나는 아빠의 모습을 보자 두 사람에게 분노하게 된 것이었죠. 네 맘 충분히 이해하니까 오늘 아줌마가 참는다. 천지 엄마.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천지에게로 향했습니다. 네 엄마 연애하나 보더라. 난 우리 엄마 연애하는 거 찬성이야. 자기 딸은 이러고 있는데 참 속도 편하시지. 이러고 있다니. 뭐가? 이거 선생 부탁이었어. 이천지. 올반의 비공식 은따한테 말 좀 걸어줘라. 털실뭉치에서 천지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미라. 하연이가 받은 털실에서 나왔대. 그럼 그때 그 털실 천지가 준 거야? 그리고 미라 또한 천지에게서 그 털실뭉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은 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가슴에 너무 깊이 꽂혔어. 그래도 용서하고 갈게. 그들은 그렇게 너 천지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쭉 잘해줬단 말이야, 쭉! 애들이 은근 다 시키는 거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건 나뿐이야. 과연 그들의 운명 지가 뭔데 나 용서해. 지가 뭔데? 왜 거기다가 아빠 얘기하죠? 어떻게 될까요? 영화 우아한 거짓말은 2014년 개봉한 영화로 성인역부터 아역들까지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총 출동했던 영화인데요. 여전히 빈번하게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네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꽤나 담백하게 연출한 점이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영화라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가는 영화들이 대부분인데 이 영화는 오히려 덤덤하고 잔잔하게 때론 유쾌하기까지 하게 흘러가면서 그 내면의 아픔을 묻어나게 표현해내고 있죠. 한 소녀가 오롯이 홀로 견뎌내야만 했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 작은 소녀는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옷을 입고 늘 괜찮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딸, 동생을 잃고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꿋꿋이 애쓰는 현숙과 만지,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받게 된 화연까지. 가해자였던 그녀가 한순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아한 거짓말을 해나가죠. 어쩌면 이 영화의 분위기가 꽤나 유쾌하고 무덤덤하게 흘러가는 이유도 그 무거운 주제와 분위기를 애써 감추기 위한 우아한 거짓말이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면서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르. 먼저 가서 미안해요. 난 어디 가든 밥 잘 먹을게. 엄마, 씩씩하게 잘 지내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속상하니까. 사랑해요, 엄마. 천지야, 또 사랑해.